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덩쿨장미가 정말로 예쁘게 피어 있어요. 예쁘시죠? 이 정도의 큰 집비식물 은쑥을 이렇게 돌담에 심어 놓았어요. 은쑥 꽃이 피고 있네요. 은쑥 송영극은 습이나 음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담에 이렇게 심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저희도 풀을 중간에 매주지 않았더니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니 자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잡초를 매주고요. 이런 잎이 여치가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네요. 제가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잎이 지금은 이 정도의 크기지만은 엄청 넓게 이 돌까지도 덮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하나 심고 또 돌담 사이 여기다 하나 심고 또 여기다 하나 심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풀이 많아서 잡초가 많아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이겨 먹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쑥 돌담에 심어 놓은 지피식물 은쑥 돌담에 심어 놓은 영상이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심어 놓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자란 편이랍니다. 돌담 영상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 은쑥을 약 4개월 정도 심어 놓은 은쑥만 심어 놓은 여기는 정원이랍니다. 보시면 제가 장마에 습이 많을 때 여기는 잡초가 하나도 안 났어요. 봄에 심어 놨는데 정말 하나가 이렇게 크게 또 하나가 이렇게 크게 다 이렇게 정원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너무 습이 많아서 이쪽은 양지고 돌담이 아니고 그냥 정원이랍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굉장히 퍼져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습 때문에 약간 녹을 때는 저는 이렇게 다 이런 잎들을 떡져 있고 약간 녹은 잎들을 다 잘라 주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가 다 덮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다 덮고요. 이 부분도 잘라 주었는데 새순들이 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는 가득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정원에 심어놓은 은쑥이랍니다. 2년 전에 심어 놓은 송역국입니다. 송역국도 이렇게 저희는 돌담에 심어 놓았어요. 지금 현재 영상입니다. 송역국은 정말 세력이 빠르고요. 그리고 꽃을 봄부터 가을까지 보여줌으로써 저희 같은 겨울에도 이게 초록이 그대로 저희 지역에는 이런 초록이 꽃은 피지 않지만 초록이 남아 있어서 돌담에 차가운 느낌보다는 초록이 있음으로써 겨울에 약간 생기를 주는 느낌인데요. 올해처럼 습한 여름철에는 정말 이 친구들이 힘들어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돌담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녹아내리질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자, 송역국 잎을 하나 따 보겠습니다. 송역국 잎을 하나 딱 따서 보면요. 여기가 다 물이에요, 물. 알로에처럼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담, 이런 등 마사, 땅, 이런 땅에서는 잘 자랄 수 있지만 그리고 세력이 강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돌담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사 땅이 아니고 음지이면 잘 자랄 수 없답니다. 이 정도의 크기를 심은 하솔초입니다. 근데 보실까요? 저희가 하솔초도 약간 습한 땅은 싫어합니다. 제가 봄에 심어 놓았던 하솔초 지피식물이랍니다. 하솔초 지피식물은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디가 있는데 다른 구라피아처럼 마디가 있지만 뿌리는 내리지 않아요. 숲이 많은 이런 평평한 정원에 심어 놓은 하솔초들은 녹아내렸어요. 근데 녹아내렸는데 다 이렇게 녹아내린 데서 새순이 난답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지피식물로 역할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없네 하고 이렇게 뽑아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평지에 정말 올해처럼 습이 많은 곳이었어요. 날마다 습속에 살았다 하는 하솔초랍니다. 하솔초는 이렇게 보시면 다 말랐어요. 녹아. 그런데 하솔초를 보시면 이렇게 다 마른,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마른 줄기해서 잎이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굉장히 내년에는 이렇게 높게 이렇게 퍼져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뽑으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 밑인데 하솔초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 역할을 다 할 것 같은 하솔초랍니다. 여기는 봐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살고 있어요. 근데 하솔초는 마디가 있지만 마디에서 뿌리는 내지를 않습니다. 이런 돌담이 있고요. 약간 비스듬한 곳에 심어놓은 하솔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젤로 떡진 잎이 없고 더 뽀송뽀송하며 가장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솔초는 약간 비스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감나무 약간 비스듬하니 언덕을 주면서 나무 밑에가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솔초 지피식물입니다. 파라솔입니다. 파라솔은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크기의 파라솔을 여기에 약간 비스듬한 곳에 심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파라솔을 심은 지 약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피식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파라솔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파라솔은 충분히 지피식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달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라솔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피고 지고 한답니다. 그리고 떡지고 그런 잎은 별로 없어요. 파라솔 같은 경우는. 그런데 파라솔은 또 단점이 있어요. 파라솔은 음지, 양지 다 키울 수가 있는데요. 파라솔의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냐면, 보시면 이렇게 파라솔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세력도 강하고 줄기가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파라솔은 그 자리에서만 지피식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파라솔은 지피식물 세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지피식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의 꽃과 꽃 사이에만 이 정도 지피식물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파라솔을 심었어요. 그런데 파라솔은 세력이 강해서, 이렇게 세력이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넓게 이렇게 퍼져갈 수 있어요. 성욕국도 마찬가지죠. 파라솔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은수하고
하설초는 좀 더 세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좀 덜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빨간색 크로바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크로바는 몇 개 심어 놓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빨간색 크로바는 모종을 만들어서 심은 게 아니라 삽목판에 심어놨기 때문에 살까 죽을까 고민하고 심었는데 역시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빨간색 크로바에 대해서는 올해 공부를 정확하니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피식물 황금무늬 골드입니다. 음지식물입니다. 근데 지피식물 황금무늬 골드 참 예쁘게 생겼죠? 색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금무늬 같은 경우는 식재 간격을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황금무늬 식재 간격을 보시면 이렇게 가깝게 심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황금무늬 지피식물은 예를 들면 난처럼 생겼기 때문에 난이 그렇게 퍼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가깝게 설명드리면 맹문동, 보라색 꽃 맹문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듯이 이렇게 가깝게 심어져 있고 세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황금무늬 지피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고 그렇지만 촘촘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잘 삽니다. 지피식물 황금무늬 골드가 너무 멋스러워요. 그리고 세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무늬 골드 같은 경우는 1, 2년은 잡초를 뽑아준다 생각하시고 심으셔야 된답니다. 무늬 안젤라입니다. 무늬 안젤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깝게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쁘죠? 잎 모양이 예뻐서 무늬 안젤라입니다. 지피식물입니다. 무늬 안젤라 같은 경우도 1, 2년은 잡초를 뽑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심으셔야 황금무늬 접합이랍니다. 황금무늬 접합은 식재 간격이 이렇게 좀 가깝게 심어져 있죠. 황금무늬 접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약 1년 정도만 지나면 황금무늬 접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피식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삼색 황금무늬 조팝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피식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삼색 조팝은 약간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꽃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요. 지피식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양지에 심으면 좋은 삼색 조팝나무랍니다. 황금새덤입니다. 음지에 사는 황금새덤. 제 친구 영신다육님이 보내주신 황금새덤이랍니다. 이 정도의 크기 황금새덤을 화이트 핑크 셀렉스 밑으로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많이 번식을 했어요. 그렇게 빨리 번식하는 새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 모양처럼 닮았다고 해서 별새덤이랍니다. 별새덤 보실까요? 이건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별처럼 닮았다고 해서 별새덤입니다. 별새덤은 양지, 음지 다 좋아한답니다. 영신다육님이 보내준 별새덤을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음지 나무 밑에 심어 놓았는데 아주 작은 별새덤을 심어 놓았는데 번식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피식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심어 놓은 지 약 2달이 안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굉장히 이쪽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쁜 별새덤이랍니다. 왕아주가입니다.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지피식물로서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벌써 5개가 이렇게 지금 자구가 생겼어요. 번식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심어 놓았답니다. 왕아주가, 그래서 왕아주가도 번식력이 굉장히 빠른 지피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피식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영상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번식력이 빠른 지피식물, 번식정은 늦지만 2, 3년 후 괜찮을 지피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읍국, 은숙은 양지가 가장 좋으며 성읍국하고 파라솔은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역국, 파라솔, 왕아주가 별세덤은 굉장히 세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조팝, 삼색조팝은 세력은 강하지만 옆으로 다른 꽃의 정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옆으로 가지 않는 지피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피식물 심어 놓고 최소 2년 후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피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 안젤라, 황금무늬 대사쪽, 야생화 꽃님들, 우리 강산 야생화는 야생화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